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 만들어 주신 오픈 인프라 데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 코리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퍼플웍스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 서버리스, 데브옵스 이런 데 관심이 많고요. 지금 이제 이커머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랑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 배포 프로세스를 개선했었던 과거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랑 기놉스 그리고 아르고 CD를 이용을 해서 개선한 방법, 그리고 간단한 데모와 그 실제로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이야기는 결국 이제 CI와 CD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기놉스 그리고 아르고 CD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개발자가 어떤 코드를 커밋을 하면은 그 커밋한 코드가 얼마나 빨리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노력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배포 프로세스인데요. 그러니까 SVN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최근 개발자시면. 예전에는 이제 서브 버전을 많이 썼었고, 그래서 코드를 커밋을 해서 서브 버전에 커밋을 하고, 그럼 젠킨스가 빌드를 한 다음에 이제 FTP 같은 걸로 파일을 올리고 이제 디플로이를 하는 이런 과정을 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서브 버전과 이 배포 프로세스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서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치 기능이라는 게 있기는 했지만 사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고 속도도 좀 느려서 브랜치 기능을 안 썼죠. 그래서 이제 마스터만 쓰다 보니까 결국 개발 소스 자체가 이제 곧 배포 소스가 되는 거고, 롤백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제 생기면 빨리 고쳐서 또 수정하고, 그리고 코드 리뷰도 어려웠던 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도구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서버에 소스를 배포를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서버 자체의 어떤 라이브러리 버전이 바뀌거나 뭔가 새로 설치가 되면은 이 젠킨스를 이용해서 배포를 할 수가 없고, 미리 서버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뭐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배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버를 추가를 하거나 뭐 교체를 하는 경우에 새로 프로비저닝을 해야 되는데,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에도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서버에서 잘 돌던 게 운영에서 안 돌 때가 있는데, 뭔가 미묘한 환경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안 도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버는 실제로 고객한테 잘 서비스가 되고 있었지만 안쪽으로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던 거죠. 뭔가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버전과 배포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서브 버전을 먼저 기수로 바꾸고, 그리고 배포에 도커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버전을 쓰시는 개발자와 기술 쓰시던 개발자분들이 있었는데 전체가 다 이제 기수로 넘어갔고, 그래서 기술 도입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브랜치를 따서 이제 배포를 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머지 리퀘스트랑 코드 리뷰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가 개선이 됐고, 또 긴랩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UI가 이뻐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커를 도입하고 나서도 배포 쪽에 엄청난 혁신이 생겼는데요. 기존에 이제 소스를 배포하는 게 아니라 소스 자체에 이제 빌드를 해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배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서버에서든 거의 문제없이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커만 설치가 돼 있으면은 새로운 서버를 만들어도 쉽게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 있었고, 또 테스트 서버에서 잘 돌면은 거의 운영 서버에서도 잘 도는 게 이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마다 그 이미지에 특정 태그를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전에 달았던 태그로 다시 배포를 하면 되어서 굉장히 롤백도 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개선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뭐 수요일날 배포를 하는 날이라고 하면은 화요일까지 작업한 소스를 이제 커밋을 해서 브랜치를 모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통합 테스트를 할 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은 다른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기능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이제 배포가 미뤄지게 되고, 그래서 뭔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배포 주기가 점점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서버를 2대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2대가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다 쓰고 있으면은 추가적인 테스트는 뭐 잠깐 그 테스트 서버를 빌리거나 아니면 그 테스트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쯤에 저희가 이제 개발자가 한 2배로 늘었는데, 2배가 늘면서
코드의 생산성은 빨라졌지만 그 QA가 결국 병목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생산성은 크게 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 깃도 쓰고 컨테이너도 도입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즈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19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와 데브옵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올해 행사고요. 이 사진은 제가 참석했던 건데 저 가운데 계신 분은 이제 쿠버네티스 셀럽이시죠. 케이시 하이타워 분과 왼쪽 가운데 계신 분은 엠보이를 만드신 매트 클라인 분하고 또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거는 여기에 참석했었던 많은 회사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배포를 하고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늘어날수록 뭔가 배포 주기가 더 길어지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오히려 저희보다 수백 배나 더 직원이 많은 회사들이 수십 배나 더 자주 배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컨퍼런스 한번 참석하면 이제 뭔가 뽐뿌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거는 그래 우리도 한번 배포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포를 더 자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배포를 더 작은 단위로 자주 하자. 그리고 소스를,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빌드와 배포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배포한다 그러면은 빌드부터 배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소스가 푸시되면은 먼저 빌드에서 이미지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테스트 서버를 여러 개 만들어서 좀 더 빠르게 자주 테스트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는 이제 팀장이 보통은 이제 디플로이 버튼을 눌렀었는데 그러지 말고 일반 직원들도 다 이제 서로 눌러서 배포 권한을 확대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만약에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서 어떤 그 개발자의 10분을 내가 절약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개발자 수 곱하기 10분 곱하기 1년이면은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로 개선한 부분은 기존의 이 빌드부터 배포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이제 CI와 CD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I는 기세에 코드가 커밋이 되면은 웹훅 이벤트를 받아서 젠킨스가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역할만 하고요. 그리고 CD는 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어느 서버에 배포할지, 그러니까 원래는 CD라는 게 없이 통합이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깃랩 같은 경우 푸시할 때마다 빌드하게 하니까 사실 꼭 빌드를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푸시는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저게 코멘트로 젠킨스 빌드라고 쓰면은 그때 이제 잡 트리거링이 발생을 하면서 깃랩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저렇게 이제 빌드 서세스라는 코멘트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브랜치마다 이제 이미지가 계속 하나씩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브랜치를 만들고 거기에 소스 푸시하면은 그 브랜치에 맞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생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WS의 ECR에 차곡차곡 이제 태그를 달아서 푸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이제 젠킨스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배포를 할 때 어떤 서버에 어떤 브랜치를 배포를 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라미터라이즈드라는 빌드를 처음 써봤는데 젠킨스 기본 옵션이거든요. 저기에다 이제 디플로이 서버의 스테이징 0부터 5번까지 쭉 쓰고 그리고 git을 연동을 하면은 git 브랜치가 저 목록에 떠서 예를 들어 나는 1번 서버에 어떤 피처를 배포하겠다라고 하면 선택하고 빌드를 누르면 이제 배포가 되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인풋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빌드 파이프라인 중에 뭔가를 물어보고 그동안 이제 멈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멈추는 기간이 이제 QA 중인 거고 QA가 끝나면 확인 버튼 누르면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젠킨스 이제 빌드 잡을 쭉 보면은 어떤 빌드는 중간에 이제 멈춰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서버에 무슨 피처가 지금 테스트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좀 자동화해서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서 상황판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스테이징 1, 2, 3번은 이제 피처가 테스트 중이고 4번, 5번은 이제 테스트가 끝나서 비어있다 라는 걸 이렇게 젠킨스에서 볼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하니까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전보다. 왜냐하면은 브랜치는 이제 푸시하자마자 계속해서 뭔가 이미지가 생기고 그리고 저 5개의 서버 중에서 내가 필요한 서버를 하나 골라서 배포를 하면은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배포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배포하면 QA가 테스트를 하고 완료되면 바로 또 종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되면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서버도 2대에서 5대로 늘리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문제가 또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저렇게 하니까 테스트 서버가 총 5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01.com, 뭐 02.com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가 따여졌는데 그 주소마다 어떤 QA인지를 다 이제 뭔가 어디선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 서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서버를 잠깐 꺼놓으면 좋은데 또 꺼놓으면 또 필요하면 다시 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항상 켜놓는, 그러면서 생기는 자원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AWS에 스케줄링 기능을 써서 새벽에는 잠깐 껐다가 아침에 다시 켜지게, 그 정도의 자원을 좀 아꼈고요. 그리고 테스트가 몰릴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대도 그냥 5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좀 긴 거랑 이제 복잡한 게 겹치게 되면은 또 다시 대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배포 화면을 입력할 때 가끔 실수를 합니다. 결국에는 스테이징 서버 선택하고 깃 브랜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하면은 이미 누군가 테스트하고 있는 QA 서버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완료하면은 아까 그 인풋에서 빨리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또 깜빡하면은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낭비가 되게 되는 또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젠킨스를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든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뭔가 획기적인 개선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 서버 찾는 그런 건데요. 보면은 이제 항상 물어봐요. 왠지 테스트 서버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종료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저 테스트 서버 5번 좀 쓰고 싶으니까 진행 상황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을 좀 획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본 게 이제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기롭스라는 방식을 이용한 아르고 CD를 이용을 해서 배포 프로세스를 새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아마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의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렇게 여러 개의 서버에 있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관리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하나만 쓰면은 분산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고요. 제가 이 쿠버네티스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 기능을 쓰면은 이제 서버 한 대에 컨테이너가 2개가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 2개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버 팟을 하나 더 띄우면은 자동으로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그런 기능이 오토스케일러 기능이고요. 그리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뭐냐면은 그 원래 엔진엑스나 ELB, ALB 이런 거에 이제 호스트를 등록을 하고 이제 라우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설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에 브랜치명 .test.com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도메인으로 들어온 거를 자동으로 라우팅을 해주는 걸 굉장히 편리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서트 매니저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렛치 인크립트 같은 거를 손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이용하면은 SSL도 바로 연동이 되고, 또 햄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을 했는데 쿠버네티스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설정 파일이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거를 좀 편하게 해주는 햄 패키지를 썼고, 또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인프라가 AWS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EKS를 썼는데 EKS가 시간당 0.2달러인가 해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따로 손을 볼 필요가 없고 관리형 서비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용을 했고, 또 그 EKS에 노드 그룹을 붙일 때 스팟 인스턴스를 또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생기는 그 테스트 QA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에 대한 이벤트인데요. 보시면은 제일 위에 3개의 노드 중에 0개가 어베일러블이니까 더 이상 이제 어베일러블한 노드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저때 팟이 트리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스케일업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팟이 트리거를 걸게 되면은 오토스케일러가 지금 노드를 하나 추가를 했고, 노드가 추가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팟이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동적인 생성도 다 이제 스팟 인스턴스 타입을 썼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랑 서트 매니저에 대한 설정인데요. 보시면은 위에 이제 렛치 인크립트라는 설정과 밑에 도메인을 저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SSL 인증서를 받고, 그리고 자동으로 저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그 팟으로 연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엔진엑스의 설정 파일을 고칠 필요도 없고 ALB나 이런 거 설정 파일을 고칠 필요 없이 이 쿠버네티스 내에서 저 서브 도메인, 그러니까 앞에 브랜치명으로 붙는 서브 도메인만 이제 DNS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쿠버네티스 내에서 라우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햄 패키지 매니저를 써서 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햄의 템플릿 파일이고요. 보시면 이제 밸류.점 이미지를 저 오른쪽에 있는 밸류.점 야물 파일하고 합쳐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달라지는 게 이미지의 태그명과 또 도메인, 앞에 이제 피처 모양이 붙는 도메인만 달랐기 때문에 그 두 개만 밸류로 빼서 이제 햄 차트 매니저를 썼고요. 이렇게 이제 쿠버네티스 그리고 EKS, 햄 이런 걸 쓰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걸 만들까라고 했을 때 햄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제 PC에 햄 클라이언트를 깔고 저 명령어를 치면은 햄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젠킨스에다가 저걸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럼 젠킨스에도 햄을 뭔가 설치를 하고 젠킨스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쿠버네티스의 어떤 인증서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가 좀 아닌 것 같았고 찾아보니까 이런 직접적인 명령 커맨드 라인 2를 썼을 때 단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람이 큐브 컨트롤 어플라이 -F 이런 걸 치게 되면은 잘못된 명령을 칠 수도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 한 관리자가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컨텍스트를 관리하다 보면은 실수로 다른 컨텍스트에 배포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성인데요. 저한테도 인증서가 있고 제 옆에 앉아 계신 분 개발자도 인증서가 있고 젠킨스도 인증서가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접근 권한을 다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어떤 권한이 있는지 관리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회수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구 같은 경우의 문제는 이제 햄을 제가 도입을 했으면 옆에 개발자분한테 가서 알려드려야 돼요. 일단 햄 브루 인스톨 햄 하시고요. 햄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로그 보실 때는 큐브 컨트롤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도구 사용법을 일일이 설명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승인 문제인데 이제 새로운 개발자가 오면은 배포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배포하는 게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봅니다. 이렇게 어떻게 배포하는지 본다. 할 수 있는데 풀리퀘스트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이런 걸 배포할 거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리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로그도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보기가 쉽지 않았고 또 중요한 거는 최종적인 설정 파일을 이제 기수로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특정 사람이 로컬에서 수정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걸 깜빡하고 푸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떤 파일이 최신 지금 설정 파일인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각자의 PC에 지금 최신 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쿠버네티스의 명령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기롭스를 찾았는데요. 기롭스는 되게 단순합니다. 직접적으로 쿠버네티스의 어떤 명령을 보내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을 관리하는 깃을 새로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태그와 어떤 밸류 파일을 바꾼 거를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저장소와 어떤 에이전트가 이제 계속 동기화를 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깃에 원래 1번 버전을 쓰고 있었는데 2번 버전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저 에이전트가 대신 쿠버네티스의 명령을 날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요. 보통은 깃 저장소를 이제 소스 파일만 관리하는 저장소가 있고 아니면 그 안에 그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같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깃옵스 같은 경우는 이걸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스 파일은 소스 파일만 관리를 하고 배포하는 파일은 배포하는 파일만 관리하는 깃을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저 배포하는 설정이 있는 깃에서 쿠버네티스랑 이렇게 동기화를 하면서 쿠버네티스는 저 설정이 바뀌면은 그 바뀐 거에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명령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깃에 바꾸기만 하면은 그거랑 동기화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깃에 푸시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CI가 트리거를 받아서 유닛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그러니까 설정을 가지고 있는 저장소에 파일을 다시 또 푸시를 합니다. CI가. 그러면은 또 저장소에 이제 푸시가 됐으니까 저 저장소에 또 트리거가 발생을 하겠죠. 저 트리거를 받은 CI는 저 쿠버네티스랑 동기화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쿠버네티스랑 저 저장소를 가진 깃이랑 동기화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랑 설정을 분리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보시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코드랑 설정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코드를 수정하면은 자동으로 빌드가 동작을 하게끔 보통
만드는데요. 저는 소스를 빌드하고 싶진 않고 단순히 버전만, 쿠버네티스 버전만 바꾸고 싶었는데 그걸 커밋해서 푸시하면은 또 CI가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특별히 예외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완전히 분리할 수 있고 또 로그도 깔끔해지겠죠. 그러니까 긴 로그를 보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소스를 수정한 로그와 그리고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파일을 수정한 로그가 섞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MSA나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과연 그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을 어느 리파지토리에 넣어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데 그냥 별도의 리파지토리로 빼버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훨씬 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빌드랑 배포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서 권한도 이제 분리할 수 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저 무한 루프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을 다시 깃에 푸시한다 그랬는데 저 깃이 만약에 하나라고 하면은 푸시한 게 또 CI가 돌고 또 그게 또 CI가 돌고 또 그게 또 CI가 돌고 이런 식의 무한 루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롭스의 장점을 보시면요. 이제 깃에 저장된 설정이 클러스터랑 동기화되기 때문에 저 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 깃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 파일이 실제로 지금 쿠버네티스에 적용되어 있는 설정 파일이라고 믿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PC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 에이전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 에이전트도 웹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싱크라면은 싱크하고 나서 뭐 슬랙 같은 거에 동기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 또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설정을 하기 때문에 도구를 몰라도 돼요. 나는 쿠버네티스, 큐브 컨트롤이나 햄이나 스카폴드 명령어를 몰라도 설정 보면 대충 아시잖아요. 태그가 뭔지 아실 수 있고 도메인이 뭔지 아실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설정만 바꾸면은 저걸 실행하는 건 에이전트가 하기 때문에 도구를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이나 환경,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잘못 설정하거나 그런 이제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접근 권한을 딱 그 CI에만 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머지 리퀘스트를 통해서 배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태그를 이걸로 바꾸겠다라고 머지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걸 머지하면은 그 깃에 머지 되면서 이제 싱크가 되면서 쿠버네티스에 해당하는 매니페스트가 동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설정 정보가 다 이제 버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기롭스를 구현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오픈 소스면서 가장 좋은 걸로 제가 본 거는 이제 아르고 CD고요. 이제 아르고 CD는 결국 앞에서 설명드린 그 기롭스를 충실하게 구현을 한 프로그램이고 커스터마이즈, 햄, K손넷, J손넷 그리고 일반적인 야물 파일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내부적으로 이게 어떤 확장자와 어떤 파일이 있으면은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따라서 알아서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SSO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엔터프라이즈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인데요. 기존의 어떤 LDAP이나 SAML 같은 걸 쓰고 있다면 바로 이제 로그인도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 UI를 제공을 합니다. 웹 UI를 보시면은 현재 쿠버네티스에 어떤 게 있는지를 볼 수 있고 클릭해서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 싱크가 잘 되었는지 그것도 다 웹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훅 인테그레이션을 지원을 해서 뭐 깃랩이나 깃허브랑 연동을 해서 싱크 명령어를 쉽게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싱크마다 프리싱크, 뭐 포스트 싱크 훅을 또 걸 수 있어서 슬랙 같은 메시지를 또 전송을 해줄 수 있고 또 오픈소스의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쉬웠습니다. 대략 화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총 5개의 디플로이먼트가 지금 배포가 된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싱크를 눌러서 수동으로 싱크를 해주실 수도 있고 상태를 보시면 싱크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잘 싱크가 돼서 배포가 되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눌러보시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인그레스나 디플로이먼트나 서비스에 대한 모습을 저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저 중에서 저 도커 이미지 컨테이너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서머리나 이벤트나 로그 같은 것도 저렇게 웹에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최종적인 배포 프로세스인데요. 결국에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쿠버네티스와 기롭스를 이용한 이제 아르고 CD를 이용한 배포인데요. 이제 코드를 저 깃에 배포를 하게 되면은 젠킨스는 이제 이미지만 만들어서 푸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환경을 저장하는 깃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을 저장하는 저 깃도 웹훅을 받아서 이제 아르고 CD는 제가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싱크를 해주는 저렇게 명령어만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명령어를 받고 아르고 CD가 다시 쿠버네티스에 이제 팟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피처 이름을 앞에 붙여가지고
피처 브랜치명을 이제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동적으로 팟을 생성을 하고 도메인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를 해보니까 장점은 기존에는 이제 자동 빌드까지만 되고 배포하려면은 제가 수동으로 배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한 번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테스트 서버 자체가 이제 동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뭐 기다리거나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브랜치명을 이용을 해서 도메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도메인도 굉장히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큐브 컨트롤이나 햄 같은 명령어를 제가 일일이 뭐 설명하거나 모든 개발자가 알 필요 없이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또 웹 UI가 또 제공을 하다 보니까 현재 어떤 브랜치가 테스트 중인지도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테스트 서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존에는 저희가 5대 정도의 테스트 서버를 운영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거의 무제한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배포 주기도 좀 더 짧아지고 또 배포 속도도 더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긴랩에 제가 그냥 샘플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인데요. 여기다가 한번 브랜치를 하나 따서 해보겠습니다. 현재 생긴 모양새는 이렇게 생겨있는 지금 웹페이지를 하나 만든 건데요. 여기에 글자를 한번 다른 걸로 바꿔서 한번 브랜치를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인프라라는 이름으로 브랜치를 하나 땄고요. 네, 간단하게 이름을 너무 글자 작네요. 그러니까 오픈 인프라로 제목을 바꾸고 지금 푸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풀 리퀘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머지 리퀘스트를 만들라는 게 떴고요. 이렇게 새로운 머지 리퀘스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긴랩에 웹훅을 전송을 해서 긴랩에서 이제 빌드를 하게끔 트리거를 걸게 됩니다. 패스워드가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나가 생성이 됐고요. 지금 빌드를 위해서 네, 빌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가 되면은 이 긴랩 같은 경우에 현재 이 빌드 프로세스가 동작 중이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고요. 네, 지금 이렇게 빌드를 하고 이미지를 푸시를 한 다음에 이 설정을 kpares로 만들어서 새로운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디플로이라는 제가 새로운 저장소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이렇게 햄 파일만 가지고 있습니다. 햄 파일만 가지고 있고 이 밸류에는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미지의 태그와 이 브랜치 네임만 새로 업그레이드를 오버라이드를 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빌드는 다 완료가 됐고요. 빌드가 완료됐으면은 이제 배포에 대한 긴 리파지터리에 푸시가 됐을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거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을 합니다. 이 트리거가 하는 일은 지금 kpares 설정 바뀐 거를 이제 argo의 sync라는 명령어만 전송을 하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헬로 01이라고 아까 만들어 놓은 요 배포 버전 하나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싱크를 해주게 되면은
네, 아르고 CD에 방금 만든 오픈 인프라라는 브랜치가 하나 추가가 됐고요. 현재 아직 아웃 오브 싱크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싱크가 되고, 싱크가 되면은 실제로 이제 팟을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팟을 풀 받고 컨테이너가 생성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트 표시가 뜨면은 정상적으로 배포가 완료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URL을 접속해서 보시면은 지금 SSL 쪽이 이 부분인데, 지금 레츠 인크립트랑 통신을 아직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끝나면은 SSL도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일단 그냥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오픈 인프라라고 글자를 바꾼 게 이제 새롭게 팟이 생성이 되고 도메인이 연결이 돼서 이제 배포가 되신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무제한으로 테스트 서버를 생성할 수 있고, 여기서 제가 이걸 만약에 제가 머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셉트 머지라는 또 이벤트를 받아서 이 아르고 CD를 클로즈하는 또 잡이 동작을 합니다. 네, 보시면은 클로즈라는 또 제가 잡을 하나 만들어서, 네, 현재 펜딩 상태인데 이게 이제 동작을 하면서 자동으로 여기 만들어 놓은 설정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QA 프로세스가 좀 더 빨라지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데모였고요. 그래서 어떤 설정을 했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아마존의 EKS를 사용을 했고, EKS는 테라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테라폼 AWS EKS 모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오토스케일링 이네이블이라는 옵션을 true로 주게 되면은 그 인스턴스에 자동으로 태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드에 태그가 생성이 되면은 오토스케일러가 그 태그가 있으면은 오토스케일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작을 하고요. 저 스팟 프라이스라는 또 옵션을 주게 되면은, 저 스팟 프라이스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때 생성되는 인스턴스는 그냥 스팟 인스턴스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햄을 설치를 했고, 햄을 이용해서 설치한 패키지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라는 게 기본 내장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지만 기본은 아니기 때문에 저걸 이제 오토 디스커버리 설정으로 배포를 했고, 또 스팟 터미네이션 핸들러라는 걸 설치를 해야지 혹시 만약에 스팟 인스턴스가 종료될 거라는 이제 알람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엑스 인그레스 설치했고, 서트 매니저 설치를 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을 했고요. 젠킨스는 총 3개의 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드해주는 잡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디플로이, 그러니까 싱크해주는 잡이 하나 있고, 머지가 완료되었을 때 클로즈 해주는 저렇게 3개의 잡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드 같은 경우에는 머지 리퀘스트를 오픈했거나 푸시했을 때 사용을 하고, 디플로이 잡은 환경 저장소에 푸시가 됐을 때 트리거가 되고, 클로즈 잡은 어셉트, 그러니까 머지를 어셉트 했을 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고 CD는 처음에 그 긴넷 주소랑 연결만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싱크가 자동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리파지토리랑 연결만 해주시면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찾은 대안들인데요. 이제 CI의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젠킨스 X라는 게 요새 뜨고 있는데,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약간 아직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클 CI, 뭐 긴랩 CI, 트래비스 CI 이런 전통의 CI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텍톤이라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쿠버네티스 내에서 CI/CD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좀 새로운 개념의 텍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애저 데브옵스도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햄을 사용을 했지만 커스터마이즈나 K손넷, 뭐 스카폴드, 또 스피네이커, 또 위브 플럭스 같은 경우가 위브라는 회사가 깃옵스라는 이름을 만든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거기서 나온 아르고랑 비슷한 툴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저는 뭐 EKS를 쓰긴 했는데 뭐 구글 클라우드나 애저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콥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브 어드민이나 큐브 스프레이, 또 K3S 같이 경량화된 것도 QA 환경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거는 어디서 제가 본 건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평균 11.7초에 한 번씩 배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좀 늦긴 하죠. 네, 바이위클리라고 하고 엣시라는 데서는 하루에 한 50번 정도 배포를 한다고 하고 넷플릭스도 하루에 멀티플하게 여러 번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8년 스테이트 오브 데브옵스라는 어떤 자료인데요. 이런 데브옵스를 잘하고 있는 회사랑 그렇지 않은 회사의 생산성 차이가 배포 횟수로 보면은 한 46배, 그리고 속도로 보면 2,500배, 그리고 뭐 페일러가 되는 것도 뭐 7배 낮고, 그리고 다시 리커버리 하는 것도 2,600배 빠르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셀러 캐시 하이타워가 말씀하신 게 쿠버네티스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좋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을 하고 뭔가 도메인을 연결하는 거를 일일이 만들었다 그러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 쿠버네티스가 완전 쉽게 제공은 해주지 않지만 기본적인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툴을 깔면은 손쉽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결론은 쿠버네티스랑 젠킨스랑 아르고시도 좋고 기도스 좋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건 다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빨리 배포하는 게 목적이고 거기에 현재 맞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은 방법이나 더 나은 문화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배포에는 크게 뭔가 글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 다른 회사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하실 분은 저희 슬랙도 있고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메일 연락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함께 시스템을 좀 개선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